그러면 저희 첫 번째 순서 바로 출발을 할까요?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께 심층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 진단할까요? 네, 자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종목 같습니다. 네.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정말 상담 신청도 많이 올라오고 또 많은 분들이 매수 고민도 하고 계실 네.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익 IPS는 시청자 2444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매수가는 39,800원이고 비중 20%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6% 넘게 떨어지면서 28,55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주가가 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도체 불황과 함께 원익 IPS의 주가도 좀 크게 흔들렸고 그래도 최근에 뭐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이라든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순환매 등의 여러 가지 영향으로 해서 조금 반등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4만 원을 또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 손실도 좀 큰 상황이에요. 네. 28.2% 현재 손실 구간이네요. 네,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작년 4월 급등 때 조금 따라가셨다고 그러셨구나. 네, 하고요. 네. 근데 오늘 또 이제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적에 좀 놀랐고 계속 버텨도 될지 확신이 없어서 오늘 문의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보유를 계속해도 좋을지 궁금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기대감만으로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분께서는 원익 IPS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지 주요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 원익 IPS 키워드 어떻게 뽑을까요? 네, 키워드 실적 불확실성 확대로 잡았습니다. 실적 불확실성이 확대됐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벌써 좀 차이가 나는데 후끈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삼성전자의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약간 서로 다른 네. 시선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의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실적이 오늘 좀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게 바닥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회사가 어제 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가에 영향을 받았죠. 네. 6% 정도 좀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반도체를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적자가 나더라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다. 또 기관이나 이들이 사주니까. 네. 근데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 관련 종목들은 막상 적자가 나면 개인 투자가들이 불안할 거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실적에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버텨도 될지 확신이 어렵다는 그런 어떤 그쵸. 메모를 하신 네.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 원익 IPS 하게 되면 반도체 대장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장주로 알고 있는데 대장주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원익 IPS를 보면서 다른 여타 아직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어제 실적 발표가 되고 주가 잘 버텼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방 자체가 하반기 때 좋아지니까 미리 주가는 선행해서 6개월 정도 바닥이 확인되기 때문에 원익 IPS가 안 빠지면 다른 내가 반도체 소비장 갖고 계신 분들도 버틸 수가 있는데 다른 여타 종목들도 이제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약간 보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 회사가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업 적자가 났어요. 매출액이 1,500억입니다. 작년 1분기 때 본다 한다도 매출액이 2,000억 되는데 적자가 그렇게 안 났어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매출액이 발생하면 적자가 나질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가 먼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아마 작년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났을 겁니다. 영업이익 매출액 260억밖에 안 났어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적자가 안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 봤다시피 한미반도체를 굳이 비교하자면 왜냐면 반도체 저는 장비 종목의 대장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매출액이 1,500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다는 것 자체는 구조적으로 이 회사의 장비 부품 쪽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회사의 주력 장비 자체가 열처리 장비를 통한 그 플라즈마 방식의 증착 장비가 많고요. 그다음에 어시어 드라이서라고 이제 반도체 장비가 대체적으로 이 회사가
80에서 90%,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있는데 결국은 매출액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다는 것 자체는 제품 쪽에 대한 경쟁 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증권사 쪽에서는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한 경쟁 강도가 상당히 강화가 좀 되면서 경쟁 회사가 들어오면서 제품 마진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대체적으로 장비 회사들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평균 20% 정도가 좀 되는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 거의 10%대입니다. 10% 초반. 그래서 대장주로서 역할이 안 돼요. 대장주라 한다면 이런 불황에 그래도 가장 강해야 되거든요. 안 좋은 상대적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방 자체가 이제 좋아지니까 근데 반도체방 자체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뭐 3분기, 4분기 때 뭐 좋아질 거다 턴어라운드 얘기하지만은 반도체는 장비 회사들만큼은 올해는 안 좋아집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는 올해 거의 투자를 안 할 거고 지금 투자가 나온 것 자체가 원익 IPS 평택 P3 라인이 쪽이거든요. 결국 이제 올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내년도 돈을 벌게 되게 되면 내년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실적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데 네. 그럼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에서 회사가 지금 PR이 몇 배냐? 주당 EPS가 대체적으로 내년도에 증권사에서 1,700원에서 1,800원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PR이 17배 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계속. 근데 원익 IPS가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도 PER 기준에서 14배, 15배 이상 못 갔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낮게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네. 대장주로서 역할을 이 종목 사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을 좀 수립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을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 보니까 경쟁력이라든지 성장성에 좀 물음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셨거든요. 반도체 장비로서의 대장주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라는 진단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주신 만큼 잠시 후에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익 IPS에게는 삼성전자가 있지 않느냐, 삼성전자의 동반자다라는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어떨까요? 네, 삼성전자의 동반자 맞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뭐 지분을 한 3.7% 갖고 있고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3.7%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협업 관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이 회사는 매출 비중 거의 50%가 넘어갑니다. 특히나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나눠져 있는데 반도체 매출 비중이 또 절대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뭐 저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단점 부분은 밸류적인 부분이에요. 앞으로 뭐 반도체 대장주의 어떤 장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부분도 단점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들은 이유는 네. 전체적인 반도체 기류를 좀 보자는 거죠. 지금은 그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군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군 장세의 연출도 기대감 측면이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실적이 나왔던 한미 반도체도 엄청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또 신고가 갱신했었거든요. 주가가 가는 쪽 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별로 좀 상이하긴 한데 이 전체적인 반도체 분위기가 지금은 안 좋기 때문에 종목군 장세가 연출되고 그 섹터 안에서도 상이하다고 보는 쪽인데 과연 지금이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약간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반도체 전체적인 섹터의 반등이 나왔을 때도 주가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일단 저는 반도체 섹터가 지금은 바닥론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좀 인식을 갖고 있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더 빠질 구간이 저는 없다.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것도 반도체가 올라올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뭐 1분기 실적 다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닥의 인식론에 대해서도 약간 시점 차이가 좀 있습니다. 2분기냐 3분기냐.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내년에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다른 섹터를 보게 되면 내년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프리미엄을 도대체 어디까지 갖다 쓰는 거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섹터의 바닥론을 인식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과연 원익의 IPS가 밸류적인 부담감을 이겨내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로 질문지를 던졌을 때 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좀 한 표를 줬고요. 그러니까 밸류를 좀 무시하는 시장이 연출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아까 PECV, 증착 장비의 어떤 선두주 자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증착 장비를 좀 보게 되면 국내 기업 업체는 유진테크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있어요. 열처리 장비 쪽으로는 HPSP, 이오테크닉스 정도가 있거든요. 해외로 좀 가게 되면 램리서치랑 AMT 이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경쟁 구도가 강화되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매출 비중을 줄일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왜냐? 작년에 캐파 증설을 완료했거든요. 네. 46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공장 캐파 증설을 완료했는데 그러면 원희가 IPS도 어느 정도 캐파 증설을 했다는 것은 매출 비중이 지금은 반도체 여팡이 워낙 바닥이고 무역이 좋지 않지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감안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장이 가동이 안 된다면 원희가 IPS는 타격이 더 클 부분인데 거기처럼 이렇게 악재적인 요소로 생각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이 그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장비라고 하는데 올해 이제 장비 투자가 적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수급의 이동이 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비메모리 지금 파운드리 특히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역시나 3나노 파운드리거든요. 특히 게이트 올 어라운드인데 여기에 지금 PCVD가 들어갑니다. 저는 그러면 그때도 모멘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실적은 어차피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안 좋다. 현재는. 근데 앞으로 모멘텀 부각이 됐고 2차 전지와 같은 강풍은 아니더라도 섹터의 바닥론 인식이 퍼졌을 때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 시청자님이 지금 벌써 이 보유를 하신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네, 네. 지금 굳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반도체 섹터가 바닥 국면에서 종목 교체를 해가지고 다른 섹터로 넘어갔을 때 신박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저희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도체가 좀 반등이 안 나온다. 그래서 다른 섹터로 종목 교체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네.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기간 투자나 시간 투자를 좀 더 하더라도 오래 보유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권역에 주가가 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동반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전체적인 반도체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종목별 장세가 나오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지금 바닥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더 빠질 곳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부각될 거고 상승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 주셨네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운영형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감산 흐름이 있어서 좋은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앞으로의 장비주도 원희가 IPS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장비주까지도 같이 좀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요? 일단은 반도체빵 자체도 지금 약간 비관적인 전망도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먼저 서버가 돌아서야 되는데 왜냐하면 디램 쪽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여전히 안 좋거든요. 네. 서버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구글 알파벳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존이라든가 최근에 투자 규모 자체를 25% 30% 정도 지금 하반기에 줄였다는 그런 전망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빵 자체가 아직은 저도 개인적으로 3분기, 4분기부터 돌아선다는 그런 쪽에 믿음을 갖고 있는 쪽인데 네. 근데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문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주가가 바닥을 친다 한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예컨대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생각해보면 SK 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전혀 못합니다. 올해 12, 13조 정도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번에 돈이 없어가지고 교환사채도 네. 발행했지 않습니까? 2조 원 규모. 네. 올해 투자 못하거든요. 삼성전자도 올해 투자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용인이라든가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관련해가지고 인프라 쪽과 관련된 투자가 전개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 입고 자체는 내년도 가야 된다는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지금 1분기 때 적자가 나서 이렇게 거기서 2분기, 3분기, 4분기도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자체는 저희 거의 없다고 봐요. 오늘 발표된 네페스 같은 경우도 적자가 200억이 났거든요. 이 분기에. 상당히 이렇게 적자가 나버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저 SK 하이닉스 10조 원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중소형 종목도 갖고 있어가지고 적자가 나버리면 좀 불안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장비와 소재 종목들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 심리 차이가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업황 자체는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희가 IPS 차트를 보시다시피, 네. 대장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트 보시면, 거의 지금 오늘 28,550원은 지금 코스닥 시장이 지금 830포인트대인데, 1월 달에 코스닥 시장이 670이었거든요, 저점이. 네. 거의 30%, 40%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거의 바닥이에요. 저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반도체방 다른 예컨대 주성 엔지니어리라든가 일반
패키징 관련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30% 40%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못 올랐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도 매매한다 하더라도 이번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고 영업이익이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가치 자체는 기관 투자가들도 포기한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들 팔고 오히려 어떤 종목을 사느냐. 과거에는 원익 IPS가 1등이었지만은 지금은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HPSB거든요. HPSB라든가 한미반도체가 아마 시가총액은 원익 IPS 역전했을 거예요. 네. 원익 IPS가 과거에는 장비 종목 쪽에 압도적으로 1위였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이 종목을 샀거든요. 근데 네. 지금 굳이 기관 투자가들이 원익 IPS를 안 사고 HP라든가 SP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이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까지 제시해드리면 그래서 네네. 목표 주가는 일단 교체를 한다는 전제하 3만 원 정도 짧게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교체를 안 하신다면 아마 32,500원, 33,000원 정도. 그래서 오히려 팔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패키징 비메모리 쪽에 이쪽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라든가 네. 그들의 회사는 적자가 아니고 수익 이익이 나는 회사들이니까 오히려 이쪽에 교체하는 게 3만 원대 좀 올라가는 게 빠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종 대장주로 보고 원익 IPS를 투자하는 것 자체는 조금 지금부터는 약간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손절 가격은 짧게 27,800원을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익 IPS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또 체크를 해주셨네요. 사실 이 반도체 업황이라고 하면 지금 계속해서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야기는 작년부터 나왔거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야. 업황 회복이 될 거야. 자, 이제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정말로 좋아져야지 좋아지는 거니까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나 예측만 가득한 상황이라서 이 실체를 정말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확실할 수 있는 좀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 반도체 업황들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그 주식시장의 코로나 때 그 인위적인 개입의 영향이 크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황은 원래 경기 민감주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걸 좀 탑니다. 보통은 4년 주기, 5년 주기 정도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2018년 이때. 근데 이제 2019년에 뭐 황제주에서 이제 국민주로 바뀌면서 이제 바뀌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터졌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이 PC 서버 수요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특히나 이제 재고 부분을 많이 쌓았지 않습니까? 너나 하나 그때 저는 그 인간의 미지의 영역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지금 재고를 많이 축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네. 지금은 근데 그 재고도 다 소진이 이제 돼가고 있는 쪽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잖아요.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언제까지 이 경기 침체 사이클이 이제 진행될 거냐 이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저는 그 미국의 금리와 비슷하게 보고 있는 쪽입니다. 일단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돈을 끌어다 쓰기가 기업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이자가 쉽게 말씀드려서 너무 부담되죠. 그런데 벌써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는 아니지만 금리 인상 중단 이야기는 슬슬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올해는 뭐 제롬 파월 의장이 못을 박았지만 내년에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난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대기업들 먼저 자금 이동 흐름이 좀 원활해지고 그 다음에 PC 서버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서 다시 디램 가격, 뭐 고정 가격도 다시 반등. 그 다음에 재고도 많이 소진되고 다시 또 재고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재고의 소진 다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평가를 해봤을 때 네. 지금이 저는 바닥론이라고 인식이 좀 들고 있어요. 네, 그런 근거 이유를 좀 들었을 때 그러면 올해 당장 좋아지진 않겠죠. 돈이 없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을 제가 오늘 그 고민을 많이 한 이유는 지금 1년을 버티셨어요. 네. 원익 IPS를 보게 되면 21,600원에서도 손절을 안 했고 네. 이 주가가 36,000원 넘어갈 때도 반응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36,000원까지 왔으면 이 내용이 그때 당시하고 변화된 내용이 있었느냐. 그때도 원익 IPS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 이미 예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손을 안 대셨거든요. 그때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5% 정도 권역 내는데 지금 마이너스 30%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굳이 뭐 와가지고 손절 진행해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 거의 신고가 영역이고 HPS 무상증자 이후에 비상증자 주가 올랐고 부담스러운 영역.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가도 신박한 변수는 없다고 봐요.
차라리 교체를 할 거면 조금 더 장기간 좀 보유를 해서 손실을 줄이고 다른 데로 회전해도 늦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의견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까지 같이 만나볼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자님 성향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고려를 했고요. 저는 그래서 손절가는 제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익 IPS가 21,600원 깨지기 어렵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손절가 제시는 안 했고요. 네. 목표가를 어디로 들였냐? 저는 올해에는 보유하셔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내년 초까지는 좀 보유를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처음에 4만 원을 설정했다 지웠습니다. 지우고 저는 4만 5천 원까지 좀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뭐 제 바람이니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절대 진리라는 건 없지만 그 정도까지는 모멘텀 바람이 붙고 3나노의 바람이 좀 불었을 때 부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반등.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찍었던 36,000원은 원익 IPS가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기 목표가로 45,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원익 IPS에 대한 두 분의 심층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받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현 운영령님께서는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라는 키워드를 짚어주셨어요.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기대기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으로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7,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김민준 전문가님은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투자를 한다면 손실을 줄이고 수익으로 좀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따라서 보유 의견과 함께 손절가 없습니다. 목표가 45,000원까지 한번 키워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